오늘은 책에 나왔던 11가지 성격장애를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성격장애는 비슷한 정도의 성격장애를 묶어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A군 성격장애, B군 성격장애, C군 성격장애로 분류됩니다. A군이 가장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고요. C군 쪽으로 갈수록 정도가 약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A군 성격장애의 특징은 고립되어 있고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편집증 성격, 정신분열성 성격, 정신분열형 성격이 여기에 속합니다. B군 성격장애의 특징은 정서적이고 극적이라는 것입니다. 반사회적 성격, 연극적 성격, 경계선 성격, 자기애성 성격이 여기에 속합니다. C군 성격장애의 특징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강박적 성격, 의존 성격, 회피 성격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세어보면 모두 10개의 성격장애 목록이 나오는데요. 책에 나온 성격장애 중에 수동공격성 성격이 빠져 있습니다. 개정된 인격장애 검사에서는 수동공격성 성격이 성격장애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빠져 있는데요. 수동공격성 성격은 의도적으로 일을 미루거나 늦거나 일을 불완전하게 수행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어려움에 빠뜨린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상 언어로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 C군부터 보겠습니다. C군 성격장애의 특징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다는 것인데요. 기본적인 정서와 행동의 원인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강박적 성격을 보겠습니다. 강박적 성격은 하나의 생각이나 행동에 몰두하거나 집착하는데 이런 행동은 내 안에서 자꾸만 생성되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반동 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세균이 득식을 하는 것 같은 불안이 계속 생기기에 반복적으로 손을 계속 씻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이들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고 뭔가를 이루는 데 집착하는 성취지향적 모습을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지식하다, 완고하다,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감정 표현이 억제되어 감정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경제적으로도 인색합니다. 삶이 불안하니 경제적으로도 자기가 꼭 쥐고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미래를 대비할 만큼 여유 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 표현이 억제되어 감정 없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이니 이 두렵거나 화가 날 때도 직접적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불안과 분노감을 상당히 느낍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것들은 간략한 특징들로 이런 모습이 보이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성격장애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강박적 성격인가 보다 라고 규정짓기보다는 이 사람에게 강박적 성향이 좀 있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불안을 잘 느끼고 두려움이 많다고 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더 나아가 그가 건강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안정감을 주는 데 한 몫을 담당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의존 성격을 보겠습니다. 의존 성격은 거절이나 불안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여깁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의존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존 대상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해서 불쾌한 일까지도 감수하면서 그 옆에 있으려고 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듯이 매달렸던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가 끝나면 다른 대상을 급히 찾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죽을 것 같이 매달리더니 이렇게 금방 다른 사람을 사귄다고 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의존 성격의 사람은 누군가 자신이 의존할 대상이 없으면 불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빨리 다른 대상을 찾게 됩니다. 다음으로 회피 성격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대하고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그 기본적인 사회적 상황이 두렵기만 합니다. 학교에 가는 것도 직장에 가는 것도 이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이들이 사회적 상황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창피를 당하거나 비난받거나 거부당하는 것이 두려워서인데요. 이들은 스스로를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렇기에 대인관계 상황에서 위축되는데요. 또 익숙하지 않아 실수해서 당황하게 될까봐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지 못합니다. 이 사회생활, 대인관계, 새로운 시도 등 거의 모든 것을 회피해버립니다. 이 나타나는 현상이나 방식은 다를지라도 강박적 성격이나 의존 성격, 회피 성격과 같은 C군 성격 장애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와 행동의 원인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B군 성격 장애를 보겠습니다. B군 성격 장애의 특징은 정서적이고 극적이라는 것인데요. 감정적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아예 감정이 없어 보이거나 극적으로 과장돼 보이거나 아니면 무관심해 보이거나 하는 정서와 관련이 많은 성격들입니다. 먼저 반사회적 성격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초자아나 윤리성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이 전혀 없습니다.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무모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건 관심이 없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기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누굴 죽여도 그 사람이 내 신경을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식입니다. 이들은 아동기나 청소년기부터 문제 행동을 나타내는데요. 일찍 발견할수록 그 성격을 변화시키지는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할 수는 있습니다. 이 좌절이나 분노가 쌓이기 전에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대응 방식을 익히고 훈련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 다음으로 연극적 성격을 보겠습니다. 이 연극적 성격은 충동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애정이나 관심을 끌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는데요. 감정 표현이 과장되어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방금 웃고 깔깔거리다가 한순간의 돌변에 눈물을 뚝뚝 흘릴 수 있을 정도로 감정이 급변하고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해 보입니다. 이렇게 업앤다운이 급격하다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애정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외모를 잘 활용하는데요. 그래서 연극적 성격의 사람들 중 아름답거나 멋있고 몸매가 좋고 세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를 위해 타인의 애정과 관심을 받기 원하는,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가 깊지 못하고 피상적입니다. 그래서 늘 외롭고 또 외로우니까 누군가를 찾고 하는 이런 식입니다. 이 다음으로 경계선 성격을 보겠습니다. 이들의 메인 이슈는 유기불안입니다. 다시 말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버림받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요. 이렇게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이 큰 이유는 자기 개념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계선 성격장애라는 이름 자체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신경증과 조현병이나 망상장애와 같은 정신증의 경계에 위치한 장애이기 때문에 경계선 성격장애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또 다른 의미의 경계, 즉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경계 또한 모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개념이 불안정하기에 자신과 타인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자신이 타인의 영역에 경계를 넘어 침범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계선 성격의 경우 경계를 명확하게 잘 지어줘야 한다는 대응법이 있습니다. 나의 영역을 침범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작은 요구일지라도
내 영역을 침범해 올 때 반응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빤이 새벽 예배 시간인 줄 알면서 사역자에게 새벽 예배 시간에 상담 문자를 보내는 일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문자에 바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가 개인 기도 시간까지 충분히 끝난 후에 답을 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허무함과 극단적인 감정 사이를 오가며 감정의 불안성을 보이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심각한 불안정성을 보이며 상대방을 이상화하여 쉽게 믿다가도 순식간에 평가절하하며 쉽게 상처받거나 화내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감정과 욕구 조절이 되지 않아서 사치나 폭식, 성적 쾌락 추구, 반복적인 자살 시도, 맥락 없는 분노를 터뜨리는 등의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 B군의 마지막으로 자기애성 성격을 보겠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은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특권의식을 가지고 오만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자기 자신 외에 중요한 것은 없기에 모든 행동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기분을 알 턱이 없습니다.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뭐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우울해지거나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들이 우울해지거나 분노를 터뜨리는 이유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들이 왜 갑자기 우울해하거나 분노를 터뜨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도가 가장 심하다고 여겨지는 A군 성격장애를 보겠습니다. A군 성격장애의 특징은 고립되어 있고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편집증 성격을 보겠습니다. 편집증 성격은 신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영아기 때 양육자의 적절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학대나 방치를 경험하며 자랄 때 양육자를 포함한 세상을 신뢰할 수 없다고 여기게 되는데요. 편집증 성격은 이런 배경에서 촉발되기 쉽습니다. 이들은 타인에 대해 강한 불신과 의심을 품습니다. 이 고통의 근원이 자신의 바깥, 즉 외부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누구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오해를 잘하고 투사나 투사적 동일시의 방어 기전을 사용합니다. 이 투사는 자신의 내부에 있는 열등감이나 문제적 충동 또는 욕망들을 외부에 있는 것으로 탈바꿈시켜서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방어 기전이고, 투사적 동일시는 그렇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대가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움과 질투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상대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그가 자신의 성체를 질투하고 나를 미워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러냐고 버럭하고 화를 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상대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투사적 동일시입니다. 이 경우 만약 상대가 성숙한 사람이어서 화내기보다 부드러운 말로 그렇지 않다고 자상하게 설명해 준다면 편집증 사람은 자기를 잘못된 사람이라고 의미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드럽게 가식적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하며 또다시 비난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성숙한 상대도 결국 화를 내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을 오해하는 상대를 질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 그 편집증 성격의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집증 성격은 무의식 속에서 죄책감에 심하게 짓눌려서 사람들이 자신을 진짜로 알게 되면 충격을 받고 자신을 거부하거나 처벌할 것이라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굴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늘 경계태세를 취하고 자기 내부에 있는 벌받을 것 같다는 느낌을 외부에 있는 위협으로 변형시켜 투사하면서
외부에 있는 타인의 악의를 식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민감하고 생각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치밀합니다. 외부의 모든 사람은 자신을 공격하고 음해하려는 세력이기 때문에 태도 자체가 늘 적대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이 다음으로 정신분열성 성격을 보겠습니다. 정신분열성 성격은 인간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이 유아기 때 양육자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며 어린 시절에 방치와 외로움이 너무 커서 관계의 가능성을 아예 체념해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반대로 양육자가 아이에게 과도하게 간섭하고 개입하고 침해하는 경우 가까워지기를 숨막혀 하고 못 견뎌서 인간관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때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한여름에 털모자를 쓰고 나타난다거나 수업 중에 교과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러니까 지구가 돌고 있는 거죠? 라는 이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인간관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화를 내거나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등의 감정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모습은 정서적으로 차가워 보이거나 무관심해 보입니다. 이 주변의 환경의 변화나 현실에 대해 무관심하고 공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폐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매사에 의욕이 없는 편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고 주로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진실성과 창조성이라는 탐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해서 혼자서 하는 일을 맡기면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 다음으로 정신분열형 성격을 보겠습니다. 이들 또한 정신분열성 성격과 같이 인간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분열성 성격과 다른 점은 이들은 자신이 인간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엉뚱한 행동이나 외모를 드러내서 인간관계가 필요치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특이한 옷차림을 한다든지 씻지 않아 냄새를 풍기고 다닌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티를 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중얼 거린다든지 나는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알려주는 신호이다 같은 인지 왜곡적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적절하고 메마른 감정 반응을 보이고 사회에 적응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이렇게 10가지 성격 장애를 간략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라벨링하고 분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답답해하기보다는 이들의 문제점을 고려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나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상대도 보다 안정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총정리를 끝으로 성격 아는 만큼 자유로워진다 책의 북토크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8월 한 달은 선교 주간으로 북토크 특강을 한 세션 쉴 예정이고요. 9월부터 새로운 책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